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현실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와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 기자가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한국 전쟁을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이것이 한국 전쟁이 벌써 70년 가까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70년이나 가까이 진행된 전쟁을 끝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됐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남북미가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의 틀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상당히 좀 힘을 얻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5.16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이죠.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 문답 과정에서 그런 언급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남북미가 함께 종전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 희망을 언급을 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4.27 선언에는 이미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위해서 금년이 이제 정전협정이 53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65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65주년을 계기로 해서 종전을 선언하고 또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협의를 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4.27 회담에서 종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아주 축복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고 완전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평화, 종전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마도 북한이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2007년, 11년 전이죠. 14선언에도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은 아마도 북한이 이런 걸 요구를 하고 특히 과연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일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로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예. 또는 불가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잘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번보다는 뭔가 북한이 첫 번째 핵 미사일과 관련된 가시적인 행동 조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한 7월 27일 정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마 6.12 회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게 당위성과 가능성, 필요성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문성목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만약 한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비핵화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죠. 체제 안전 보장의 첫 출발점으로 이런 종전 선언을 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적대식 관계를 청산하는. 네. 인데 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어떤 그 협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혹시 이것을 안 지킨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근데 종전 선언이죠. 종전 선언이 됨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의 기반이 되는 주한미군 문제 같은 데서 문제 제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됐고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됐는데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에 대한 대비인데 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한국과 또 북한에서 강력하게 또 얘기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 세단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의 조치와 연계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6.12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것이 나온 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 또 그것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 그런 것들과 같이 종전협정이 병행돼서 진행되는 것이 예. 여러 가지 안전하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려해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청와대는 뭐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종전선언의 필요성,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말을 좀 아끼는 것이고 특히 남북미가 합류하는 부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은 뭐 그런 언급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네.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선언이 있고 평화 협정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정부는 일단 종전을 선언하는 정치적인 결단이죠.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됐다고 확인되면 그것과 함께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예. 그런 조치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선언이 된다면 지금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무장지대 군사분 개선 관련된 조치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과연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은요,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판문점 선언이 나온 후에 지난 5월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키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한미 맥스 선도 연습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판문점 선언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왜 적대 행위를 하는 한미연합연습을 하느냐. 그럼 우려되는 것이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 종전이 됐는데 왜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미국을 적대하는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고 한미연합연습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할 명분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네. 핵 문제는 해결도 안 되면서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더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죠.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제 3자가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속 중국도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국이다. 그 의미는 중국도 당연히 물론 평화협정이랑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선언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럴 때 만약에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가 이뤄진다면 이 이후에 비핵화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미 사드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차근차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 분위기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6.12
뭐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미국 의회와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일종의 합의는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크게 뭐 문제가 제기된다면 거기에 붙여서 바로 남북미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도 나중에 이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잘 보면서 저는 뭐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신중하게 시기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센터장님께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전선언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은 이제 그 일종의 정치적 행위고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맞죠. 근데 여태까지 이 전쟁을 한 국가들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보면 종전선언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그냥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뭐 우리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일종의 모멘텀으로 살려서 또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름대로 뭐 풍계리 핵실험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였는데 결국 미국과 한국은 무슨 조치를 보이고 있느냐. 네. 그런 일환으로서 체제 보장 안의 일환 또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보상 조치로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종전 선언을 한 후에 결국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랬죠. 지금 샹그리라에서 이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거기 우리 송영무 장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연설을 했고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주한미군과 북한과는 별개 문제다. 이게 명확한 얘기죠. 예.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를 북미 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죠.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한미가 논의할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당시만 해도 이렇게 70년 가까이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정전협정의 유효기간이 따로 몇 년도까지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정전협정 62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군사령관 간에 맺어진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평화협정 맺어지는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공이 CVID 방식의 북한의 완전한 핵 무력의 폐기 네.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완전히 폐기가 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정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텐데 그건 역시 한미가 논의할 사안이다. 매티스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민감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방금 그 샹그릴라 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발언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 주둔군, 이건 주한미군을 얘기하죠. 네.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것이지만 이는 오직 미국과 한국 간에 논의할 일이다. 그 의미는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을 논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조종과 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전히 미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매티스 장관이 사실 그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이제 전시 작전권 전환을 또 추구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거든요. 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을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북한에 대한 원조는 미국이 할 생각 전혀 없다. 이건 한국, 중국, 일본이 해라. 네. 그들이 그 이웃 국가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주한미군 문제는 언젠가는 이제 불거질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중장기적으로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잘 진행이 돼서 여기에 평화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확실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12일 날 거의 열리는 것은 뭐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99.9% 얘기했다가 우리 정의용 실장이 굉장히 틀린 적이 있어서 네. 근데 뭐 거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이 돌출 변수가 나타나지 그렇죠. 않도록 좀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미국, 뭐 북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12일 날 회의가 정상회담이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단 뭐 그 회담에서 사인을 안 한다. 그 의미는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요. 계속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일종의 과정이다. 그것을 뭐 11번인가 표현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속담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근데 자기는 처음 만나는 거고 지난 정부에서 미국의 지난 행정부가 20여 년 못했던 거를 자기 보고 한 번 만나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약간 그런 식의 지금 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여놨는데 지금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죠. 이것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 우리가 여전히 이게 CBID냐 조선반도 비핵화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이제 명시되는 거 중요하고 더불어서 북한한테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체제 안전 보장안 그 정도까지는 명시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18년 전에도 네. 똑같이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단 말이죠.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1994년 미 북한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해주고 또 전력이 확보될 때까지 이제 매년 중유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합의가 이행되고 있었죠. 94년부터 2000년 후 6년 동안 그것이 이행돼 물론 뭐 피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조명록 차수죠.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네. 명실공히 2인자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당시 국무장관이 또 평양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직후에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됐고 역시 북한이 또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이 핵개발 결국 제네바 합의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요. 이제 정상회담이 딱 날짜가 박혔습니다. 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우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수교라든지 평화 협정이라든지 또 제재 해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는 큰 틀에서 합의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영철의 방미는 앞서 폼페이 국무장관의 2번 평양 방문의 답방 형태고 네. 6월 12일 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이제 방문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만나고 한 그 발언
말하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것이 합의가 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된다는 확신이 없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서명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12일 날 회담은 열리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그런 합의가 나와서도 안 되겠죠. 차라리 회담을 한 번 더 하는 안이 있더라도 네.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합의하는 그런 합의가 돼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한미 간의 신뢰에 바탕한 공조와 동맹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혹시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미 간의 신뢰에 좀 금이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철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우리 안보를 튼튼하기 위한 것인데, 핵 문제는 제기대로 안 되면서 안보는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최악이죠. 예. 네. 결국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핵화 약속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이행 조치를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 어떻게 취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북미 간에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후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미 됐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지금 네.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6일 날 북한이 그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사실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은 사실 16일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6일 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 부분 비핵화의 큰 틀은 그때 이미 그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째 방북에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의 문제를 미국 간에 줄다리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볼튼 안보 보좌관이 이른바 이제 그 요즘 표현이 나옵니다만 초기 조치, 이제 프론트 로딩 그런 얘기를 해서 네.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무기를 이제 폐기하고 일부 물질을 테네시 오크리지 연구소로 옮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의 조치다라는 거죠. 네. 이전에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여전히 검증 문제라든지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여전히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CVID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 핵부터 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과거 핵은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맞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핵 보위, 핵 무력을 하기 위한 핵 보검인데, 그것을 처음에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장해제 당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6월 10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에 그 정도 수준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북한은 굉장히 첨예한 그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여러 차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이번에 6월 12일 날 좋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북한이 초기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 선언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에 한다. 그럼 또 한 번 만나야죠. 그리고 최소한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만나려면
또 한 번의 회담이 또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잘 됐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만나서 그때 합의를 또 시도하자라고 하면 또 한 번 회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시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하는 문제는 역시 단번에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짧은 시간. 왜냐하면 이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도 정말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모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그 의지와 생각을 가시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가급적인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 것이 예.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결단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는 매우 성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작, 과정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비핵화 문제죠. 물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6월 10일 날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회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 외에도 지금 1차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만 말씀드린 인권 문제라든지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ICBM 문제는 다뤄질 것 같지만 나머지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실상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후속 회담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미 의회가 또 이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고 말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그 대북 제재 현대화법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주축이 있는데 하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안 해주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한 것은 취소를 해서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행했던 대북 제재들은 의회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루어야 할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오히려 그 이후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 계속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